내가 맨날 내 잘한 이야기만 했는데 실제로 내 실패했던 이야기도 해볼까 해. 나한테 기회가 하나 왔다? 나는 그때 걱정 인형이었어. 그 가난한 마인드, 10수년 전에 그 호동이는 부정적인 마인드를 못 벗어나서 12억을 날린 사례가 있었단 말이야. 이번에는 잘된 형의 이야기를 해줄게. 그 형은 상상의 나라를 펼쳤어. 결국은 그 형님은 8년 만에 30억이라는 돈을 벌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낙천적이고 긍정적이야. 단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발동을 해. 이게 성공의 비법이야. 대표님은 솔직히 누가 봐도 부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니야, 세상에 진짜 부자들이 얼마 많은데. 그러면 대표님이 많은 부자들을 봐오셨을 텐데 부자가 되는데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세요? 내가 6년 만에 열채 건물주 되면서 느낀 게 있다? 사업의 성공과 부동산의 성공은 많이 닮아 있거든? 그 가운데 교집합이 뭐가 있냐면 마인드셋이 엄청 중요해. 그 얘기를 오늘 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 성공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마인드가 말이 쉬운 거지 이렇게 막 강조할 정도까지는 엄청 중요한가? 쉽게 의구심이 되거든요. 알았어. 그 의심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결심으로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줄게. 어때? 왜 그런 말도 있잖아. 가난한 사람은 걱정하는 대로 되고 부자는 상상한 대로 된다는 이야기 알아? 실제로 이 모든 것은 누군가의 상상이라는 말 알아? 이를테면 이 볼펜 있지. 누군가는 볼펜 하나를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빨간색, 파란색 다 여러 가지 색을 쓰면 안 될까? 이런 걸 개발했잖아.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가 돼 있을 거야. 본인의 상상에서 만들어졌잖아. 이 물도 그래. 누군가는 늘 어렸을 때 그냥 물 끓여 먹고 누가 물을 사 먹어 미친 거 아니야? 그랬지만 어느 누군가는 물은 반드시 사 먹는 시대가 올 것이다. 깨끗한 물을 원한다. 누군가의 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잖아. 이 모든 건 누군가 상상이라는 게 인지 알겠니? 그래서 그 마인드 차이가 성공과 실패를 결정지었던 내 경험담 사례를 이야기해줘도 될까? 이게 재밌는 이야기가 내가 맨날 내 잘한 이야기만 했는데 실제로 내 실패했던 이야기도 해볼까 해. 내 일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으라고.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반면교사도 삼아야지. 어떤 실패를 하신 거예요? 13, 14년 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 당시에 내가 장사를 하고 있었다. 보증금 1억에 600만 원 넘는 1층에서 고깃집을 하고 있었어. 정말 장사를 잘하고 있어서 그때 사업소득으로 부자가 될 거야. 장사로 나는 부자가 될 거야만 완전 꽂혀가지고 오로지 열심히 장사하면 낙이 온다라는 생각만 할 때였어. 그러던 어느 날 나한테 기회가 하나 왔다? 어떤 기회가 냐면 장사를 한참 하고 있는데 건물주가 찾아왔어. 어휴 강 사장님 장사 잘하시니까 이 건물 제가 팔 건데 사장님이 사가세요. 돈은 실제로 많이 없어도 돼요. 근데 그때 내가 대학생이 되면 대학생이 보는 눈높이에 질문을 할 수 있잖아. 근데 내가 그때 수준은 초등이었던 거야.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내가 뭔가 보일 게 있어. 기회가 아무것도 안 보여. 방법들도 아무것도 안 보여. 몰라. 그랬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가요? 제주주에 무슨 건물주예요. 전 돈 없어요. 저희가 6개월 후에 또 매장 하나 오픈할 계획이거든요. 돈이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내가 내 주제에 무슨 건물주야 라고 내가 재단해버렸어. 근데 더 대박은 여기서 일어났어. 그 이후로 다른 사람이 건물을 샀고 불과 4년 만에 이 사람이 건물을 팔면서 인사를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알아? 아이고 강 사장님 그때 이거 안 사시고 제가 덕분에 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덕분에 제가 돈을 꽤 벌고 갑니다 라고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왜 고맙다고 나한테 했냐면 그때 당시에 매가가 20억짜리 건물인데 이걸 살려면 5억이란 돈이 있었어야 됐어. 근데 이 사람이 2억밖에 없었거든. 얼마가 부족해? 3억이 부족한. 그러면 3, 4억이 나도 없어서 안 산다고 생각했어. 나도 1억은 그때 당시 마련할 수 있었거든. 그 사람이 결국은 한 12억 벌고 나왔거든 4년 만에. 근데 내가 그 돈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면 내가 건물주 안 됐겠어? 2억 가지고. 이 사람은 결국 2억 갖고 건물주가 됐단 말이야.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 줄게. 20억의 대출을 80%를 받으면 얼마야? 16억이야 16억에 기타 부대 비용 하면 1억을 잡아. 5억이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2억으로 어떤 방법을 찾았냐면 레버리지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금융 레버리지하고 또 하나는 사람 레버리지가 있어. 사람 레버리지는 뭐예요? 말 그대로 내가 거기 1층에 보증금을 1억을 넣었다 했잖아. 나머지 층에서 또 1억이 됐거든. 그래서 보증금만 해서 2억이 디파짓이 보증금 딱 박히게 돼 있었던 거야. 그럼 그 임차인의 보증금을 레버리지 하신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까 2억 있었다 했잖아. 그럼 플러스 2억이 있어. 그럼 4억이네. 1억이 없잖아. 근데 그 1억을 신용대출로 나름대로 보험대출 뭐 이런 걸로 이용해갖고 샀던 거야. 철저하게 레버리지를 잘 이용해서 산 거지. 근데 되게 하이 리스크 전략인 것 같은데. 근데 이미 수지 분석을 해본 거야. 월세 대비 이자랑 계산해서 사도 됐겠다 판단했겠지. 근데 나는 그런 지식 정보가 전혀 없었던 거야. 오로지 경주마처럼 앞
앞만 보고 장사에만 성공하고 잘 될 거라고만 눈이 떴던 거지. 그게 잘못됐던 건 아니야.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상관이 없어. 하지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들은 무수히 너무너무 많거든. 근데 오로지 장사에만 사업에만 빠져갖고 이것만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이런 착각 속에서 내가 했던 걸 너무 후회되니까 이 얘기를 내가 반면교사 삼으라고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거야. 내가 초반에 이야기했잖아. 가난한 사람은 걱정만 된다고 했잖아. 나는 그때 걱정 인형이었어. 심지어는 뭐라 하는지 알아? 아, 진짜 내가 걱정이 없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 실제 연구 결과가 있어. 100개의 사건이 있으면 거기서 걱정해서 실제로 그게 걱정대로 될 것이 100가지 중에 3가지밖에 안 된대. 나머지 97개는 쓸모없는 걱정이고. 그렇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돌파하고 해결해 나갈 솔루션을 찾는 거지. 근데 나는 걱정만 했던 거지. 오메오메 저 16억을 대출을 받아서 폐가 망신하면 어떠지? 주위에서 빚내가 어쩌고 하면 난리가 난다 그랬는데 너무너무 무섭다. 부모 반대하지, 지인들 반대하지, 송충이는 솔잎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지랄하고 있지. 너무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내가 처음에 그 얘기 해준 거야. 진짜로 계속 걱정만 하니까. 그래서 걱정만 하다가 진짜 가난이 대물림 된다니까. 이번에는 잘된 형의 이야기를 해줄게. 그 형은 말 그대로, 부자는 뭐라고? 상상대로 된다 했잖아. 그 형은 상상의 나라를 펼쳤어. 이 형한테 배울 거는 뭐였냐면, 당시에 자영업을 열심히 하고 있었고 평범했어. 한 달에 그냥 7, 800에서 1000만 원 꾸준히 벌고 있었던 형님이야. 그리고 와이프도 일을 하고 있었고. 근데 어느 날 어디서 들은 거야. 돈은 놔두면 썩는데 물처럼. 그러면서 나 재개발 있는데 상가가 나오는데 나 여기다 살 거야. 형 그거 엄청 오래 걸릴 텐데? 난 부정적으로 얘기했지. 아니야, 한 10년 안에 된대. 근데 정말로 그 재개발이 뉴타운으로 만들어지면서 거기서만 30억을 본 거야. 근데 그 형이 비관적이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이었으면 절대 그거 못 샀거든. 언제 개발될지도 모르고, 거기 조합원들이 막 비리 있었고 막 이연병 지랄했거든 거기서.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근데도 이 형님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했겠지. 아, 이 정도면 언젠간 개발된다. 그러면서 기다렸는데 진짜로 큰 기회를 잡은 거지. 와, 결국은 지금은 그나마 잘 돼서 다행이지만 나는 그때 당시 완전 가난한 마인드였지. 늘 걱정투성이었고, 그래서 실행을 못해. 걱정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뭔 실행을 할 수 있겠어. 근데 아까 말했잖아, 부자는 상상한 대로 되는데, 이 형은 장사도 기본 이상으로 하고 있고 당시에 재개발에 투자했잖아. 그렇지만 남들 안 좋은 얘기를 충분히 많이 해줬거든. 주위에 사람도 많아. 얼마나 안 좋은 얘기를 했겠어. 결국은 그 형님은 8년 만에 30억이라는 돈을 벌고, 그 가난한 마인드에 10수년 전에 그 호동이는 그걸 실행 못하고 부정적인 마인드를 못 벗어나서 12억을 날린 사례가 있었단 말이야. 여기서 이 형님한테 배울 수 있는 거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결국 상상을 해냈고 그것을 실행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좋은 결과물이 나왔던 거야. 결국 상상과 실행력이 중요한 거네. 그럼 너무 좋은 메시지야.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낙천적이고 긍정적이야. 단 레드팀이라고 있어. 내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늘 레드팀을 발동을 해. 부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한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야.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야. 늘 매사에 부정적이면 진짜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을 거고, 어떤 상황을 이건 왜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를 1번 제거하고 2번도 그 부분은 대내적 환경에 악재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잡고, 이거는 상권과 입지가 안 되니까 이거를 보완할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한 얘기하고는 너무 다른 얘기야. 이게 성공의 비법이야. 비판, 비관의 차이가 엄청 큰 거네. 그렇지? 이거 하나만으로 배워도 오늘 진짜로 소름 돋았다면 100억짜리 이야기야.